여러분들은 지금 TNCTV 사신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꿀잼 심리학 사신파, 사람 심리 파헤치기. 오늘도 한번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경지 강사님, 네. 뭐 한 주 동안 네. 좀 감추어진 자 잘 감추셨나요? 네. 잘 감췄고 영원히 감추려고요. 눈먼 자는요? 눈먼 자는 발견하셨나요? 네, 발견도 했지만 그걸 인정하면서 그걸 좀 더 오픈하면서 건강한 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 심리 파헤치기 어떤 심리학 이론과 함께 하냐면요. 알버트 앨리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인지행동 치료. 사실 뭐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냥 인지행동 치료라고 같이 통일을 좀 하죠. 네. 알버트 앨리스는 이제 인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사람의 생각,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알버트 앨리스의 심리학자가 찾아낸 어떤 인지, 이제 정상적인 인지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이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신념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예, 사고가 반복되는 신념. 그러니까 살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신념들이 안에 생기는 건데 알버트 앨리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들여다봐 보니 왜곡된 신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생각들이 자동화돼 있어서 그렇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알버트 앨리스가 찾아낸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왜곡된 사고들 몇 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재밌겠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건데 한번 이거를 제가 오픈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왜곡된 사고가 있는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왜곡된 사고 1.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해요.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정성 강사님이요. 잠깐만. 아니 그거는 본인이 사실 저번에 알 수 없는 자 그랬는데 네.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강한데 이거를 알버트 앨리스는 왜곡된 자.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알버트 앨리스는 이제 이것이 왜곡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거 좀 이 왜곡된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지행동 치료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나의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인생은 항상 순탄하고 위험이나 위기가 찾아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곡된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좀 마음은 아프지만 넘어가치면 이게 그 왜곡적인 사고에 시달리지 않는 건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이제 맞아. 왜곡된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합리적인 사고인데 나한테 그런 힘든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념이 되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일어나서도 안 그렇죠. 돼. 일어나서 안 돼. 세 번째가 뭔지 볼게요. 세 번째 뭐냐면 내가 의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한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좀 슬프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못 참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외롭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가지는 거고요.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이 가득한 사람은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못 참겠는 건 뭡니까? 자, 우선 스테피님.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네. 내 인생은 항상 순탄하고 위험이나 위기가 찾아서는 안 된다. 네. 내가 의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한다. 중에 가장 내가 못 참겠는 게 혹시 못 참겠는 게 있어요? 다 잘 넘어가죠. 전 두 번째 거. 네. 아, 사고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네, 그때 한번
차 사고가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있는데? 저는 평생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랬는데 나버리니까 너무 제 스스로 당황스럽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지금 비합리적인 사고 발동하죠? 나한텐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건 비합리적 사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지행동치료에서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경진강사님 세계 중에, 그러니까 이게 세계 중에 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거죠. 본인은 어떤 게 유독 좀? 저 같은 경우는 3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늘 있어야 하고 없으면 안 된다. 자, 깊이 얘기 들어가면 슬퍼지겠는데요. 지금 결혼한 상황에서 뭐 부연 설명 뭐 깊이는 안 해도 이분, 그러니까 내가 의존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한다. 이거를 이 엘버트 알리스가 왜곡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한 건 의미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에서 발견한 왜곡된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두 번째는 이제 타인을 향한 건데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때 얘기하면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내 의견을 그렇게 얘기해? 아, 이것도 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합리적인 사고하면서 엄청 많이 질린 게 하나요. 두 번째, 무능하거나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조직에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도 있고 어떻게 모이면 항상 좀 무능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제가 벌써 세 번째 강조하지만 왜곡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구분하는 게 뭐라고요? 합리적인 사고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럴 수 있어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비합리적인 사고는 나에게 어떻게 이러는지. 어떻게 이래? 자,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력을 발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게 세 번째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자, 히틀러가 쓴 거예요? 네? 히틀러? 이게 이제 사람들과 수많은 마음에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야, 이거 모든 사람들은 잠재력을 발휘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간으로 가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현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 기류인데 엘버트 앨리스는 이거를 비합리적인 사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치. 현실은 그렇다. 그러니까 팩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많이 되는 하게 돼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본인이 가장 가능하게 갖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무능하거나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잠재력을 발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자기가 가장 못 참겠는 거 있잖아요. 난 이거 제일 못 참겠어. 너무 화가 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속은 속하고 마음은 안 좋지만 그렇게 안 되고 못 참겠는 거 있잖아요. 함께 어떤 거 있어요? 전 2번인 것 같아요. 함께 하고 싶지 저도 않고 2번, 이 네. 모임,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내가 빠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빠져면 딱 클린하고 딱 좋을 텐데 저 사람이 흠이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못돼 처먹었네요. 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돼 처먹었다라고 하기보다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로. 그러니까 저도 농구 동요할 때 못한 사람? 정말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네. 누구지? 근데 제가 농구 동호회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도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비합리적인 사고죠. 그쵸. 스테피님도 농구 하시니까 그쵸. 하다 보면 알죠. 정말 그 플레이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안 참아지고
저는 이제 농구 동호회할 때 스스로의 플레이에 마음에 안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뒀거든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왜냐면 이게 즐기지 않는 상태고. 저는 약간 이게 농구로 너무 벗어났는데 저는 새벽 6시 운동인데 5시 반에 가고 그랬어요. 미리 혼자 하고 몸- 싶어서. 미리 몸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한다고. 아니, 농구를 같이 하는 운동인데.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사람 안 하고 혼자 독거다이로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죠. 화려한 플레이를 좀 더 혼자서. 근데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게 이게 내가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 왔을 때 스트레스가 덜해요. 왜냐면 이게 그 상황에 왔을 때 이거는 내 왜곡된 생각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아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을 됩니다. 이건 진짜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타인이고요.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네. 세상은 두 가지인데요. 세상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사고, 네. 시고래요.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마음 아프고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못 참겠는 거야. 자,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에서 찾아낸 비합리적인 사고, 세상에 관련된 거. 세상 모든 것들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자, 이게 인지행동 치료에서 찾은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선 이렇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게 맞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향하겠지만 이렇지 못한 현실에 마음 아파야 되는데 이걸 못 참는 거야. 공평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하고 막 못 참고 막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정신 건강에 크게 해를 끼치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합리적인 사고로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이 두 개 중에 경진 강사님 어떤 쪽에 좀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심하게 둘 다 그러진 않는데 굳이 찾자면 두 번째? 두 번째 네. 그런 거 좀 크게 분노.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거, 타인과 관련된 거, 세상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사고들을 많이 찾아놨는데 사실 이 정도만 내가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해도 스트레스가 좀 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백화점을 갔는데 샤넬백을 사러 갔어요. 어우, 그런데- 샤넬백 아무나 네. 못 샀는데. 네. 네. 사러 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 사람이 보기에 점원이 보기에 좀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좀 에르메스 가방도 메고 이미 이제 명품백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샤넬백이 더 싸니까 살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거 시각적인 차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너무 공평하지 않게 저를 대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분노를 해요 저는. 점원이. 그러니까 세상은 아니지만 이게 공평하지 않 그러면서 얘랑 좀 다른가요? 이거는 그 점원이 잘못하는 거죠. 예. 불친절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비합리적인 사고보단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화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구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점원이 잘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화날 필요 있는데 화가 나고 열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점원이 한 행동은 잘못된 거라는 건 맞는 거죠. 그럼 어디 신고해? 112 신고하면 돼요? 그건 뭐 고객센터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비합리적인 사고 중에 가장 지금도 완전 자유롭지 못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감추어진 자아 중에 하나긴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거 비합리적인 사고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정성훈 강사님. 저는 많아요. 인정뿐만 아니라 어떤 또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 사고가 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암흑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한번 비만이었기 때문에 그때 살이 막 쪘을 때 말고는 대부분 좀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주로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웃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치. 예, 끌리잖아요. 대부분 좋아해 줬어요. 곁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예, 그렇죠. 곁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제가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빵빵 터트리는 분이고 지금도 좀 그런 게 많은데 그리고 그게 사랑받다 보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신념이 있냐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이게 긍정적이긴 해요. 저는 누굴 만나면 저 사람 날 좋아한다고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가끔씩 저에 대한 비호감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거를 못 견뎌요. 참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몰랐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스스로 했냐면 어떻게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고인지 모를 때는 그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이제 직업으로 와서 어떻게 되냐면 강의를 하면 5.0 만점이에요. 척도를 줘요. 매우 불만족보다 만족. 그럼 4.5가 90점입니다. 네. 90점이면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인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이게 보통 85점 이상이면 90점이면 잘한 건데 전 4.5가 나오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진짜 5점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지금은 이게 비합리적인 사고인 거 알고 많이 보셨는데 4.5가 되면 매우 만족 아닌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문지 많이 봤거든요. 요즘 많이 보면 대부분 매우 만족이 많이 줘요. 근데 가끔씩 보통 하나씩 나오면 충격받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4.8에서 9 정도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대부분 중에 10명 중에 한 명만 만족도 아니고 3점에 체크를 하면 집에 오면서 어떻게 나한테.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회사에서 교육하다가 저는 뭐 대부분 요즘도 4.78 정도가 평균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그 가기가 우리 스태피님이 아시는 모르겠는데 뭐 가끔씩 근데 제가 저 예전에 4.48 받아본 적 있어요. 아 그때 충격 받아갖고요. 근데 물론 지금도 그런 평점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근데 충격 받아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고가 강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인정해줘야 되고 제 강의 듣고 3점 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걸 알고 이런 거에 대해 많이 자유로워졌죠. 이게 인지행동 치료가 저를 많이 도와줬고 그럼에도 아직도 조금 마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저에게 이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 후천적으로 훈련 많이 했습니다. 정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좀 생각나는 게 왜 연예인들이 댓글 이렇게 쭉 100개의 댓글 중에 90개 다 좋아요. 난 뭐 팬이에요 하는데 하나 나는 너 뭐 마스크가 마음에 안 든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좀 안티적인 댓글이 있으면은 그거 하나 굉장히 신경 쓰면서 물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일 뿐 그게 100% 그게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화시켜서 자꾸만 왜곡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당되는 건가요? 해당되겠죠. 예, 그런 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 어. 연예인들은 그런 게 좀 더 심하겠죠. 뭐 제가 하나 보따리 풀었는데 두 분도 뭐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합리적인 사고로 조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좀 어렵다 근데. 갑자기가 좀 생각이 안 나죠. 네, 갑자기도 그렇고 아니 저 사실은 이게 나에게 있는 어떤 비합리적인 생각이 뭐였지라는 정의가 잘 지금 내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 걸로 좀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 특히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 또 얘기해야 되나 이거 좀 창피하네. 어떤 모임을 갔는데 제가 항상 모임을 가면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쫙 되죠. 되는데 제가 이제 한참 또 주도권을 잡고 얘기를 쫙 하고 있는데 한 명이 후발주자로 왔어요. 하는데 그 친구가 좀 어떤 시선 친구냐- 이제 집중을 또. 이제 굉장히 좀 키가 저는 이게 외모가 뭐 얼굴은 좀 훈남형이지만 제가 키가 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70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 키가 이상적인 키는 아니잖아요. 180이 넘고 뭐 어깨 벌어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되게 이렇게 훈훈한. 근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주위 분위기가 어머 이분은 누구야 하면서 분위기가 확 쏠리면서 이야기를 그쪽으로 가는데 마르르. 조금 있다가 조용히 나갔거든요. 못 참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인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집중한다는 게 안 받으니까 그럼 이거를 사고로 표현하면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나가는 거죠. 아까 평점은 내 강의를 듣고 3점을 줄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제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고에 이렇게 시달리면 끝도 없어요. 제가 지금 발견- 아니 근데 그게 좀 많이 순화가 됐어요? 아니면 아직도 약간 그런 게 아니 있어요? 지금은 확실히 인지행동 치료 공부하면서 내게 많이 좋아졌고 이게 좀 인지행동 치료가 만약에 그 왜곡된 사고를 의식시켜주고 바꿔주는 거거든요. 우리 의식 무의식의 의식할 때도 그렇지만 도움을 많이 주죠. 이제
제가 실제로 강의하게 되면 많이 그 훈련시키기 전에 했던 예인데 사실 제 직업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비합리적인 사고가 이제 발생된 건데 유명한 보험사 지점장님들. 네. 이제 제 스타일이 이제 강의 확 휘어잡고 하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조금 빵빵 터트리면서 이제 이론들을 주는 스타일인데 와 그래서 담당자가 힘들 거래요. 이 지점장들이 태우가 그렇게 안 좋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들으면 좋아해. 그치. 네 그러고 이제 그래 이게 내 능력이 나는 검증될 시간이 됐다. 근데 딱 강의 시작했는데 우선은 두 명이 엎드려서 안 일어나. 보통은 강의 잡으면 자꾸 고개는 들잖아요. 안 일어나요. 한 명은 또 뒤에 담당자들이 좀 놔주는 분위기야. 지점장. 진짜 들어오지도 않고. 제 기억에 한 명은 끝까지 엎드려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대단하다. 저쪽에 한 명은 구석에서 계속 게임을 해요. 좀 아. 하다 말 줄 알았는데 계속해. 이 두 명 때문에 강의 끝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겠다. 그래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지점장 강의는 안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행동 치료로 이제 치료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이게 유명한 ABC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사건 A가 있으면 C라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강의 때 엎드려 자 게임했어.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나 강의 못 하겠다. 나 지점장 강의 진짜 못 하겠다. 나 아직까지 아니구나. 이렇게 리더들이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내가 하는 거구나. 완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선행 사건 A.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삐 처리해 주세요. 네. 지점장 강의 분위기가 산만하고 몰입도가 낮았다. 이게 사건이죠. 비합리적인 사고 중간에. 그러니까 이 C라는 거는 바로 나타나잖아요. 무조건 가운데 B가 있어요. 근데 저의 C는 뭐였냐면 화가 치밀고 절망적이고 짜증나고 못 참겠고 우울해졌거든요. 그리고 슬럼프에 좀 빠질 뻔했고요. 다른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집중을 못하는 거. 이게 결과인데 이 A와 C 사이에 B가 있는 거죠. 어떤 B가 있겠어요? 저의 비합리적인 사고 있습니다. 자, 제 비합리적인 사고 분석해봤어요. 내가 강의할 때 강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있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일이다. 비합리적인 사고. 비합리적이잖아요. 지점장 강의를 앞으로 잘하지 못할 것이다. 비합리적이죠? 네. 내가 강의하는데 어떻게 엎드려 잘 수 있지? 내가 강의하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만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강의하는데 딴짓할 수 있지? 자, 이게 내 안에 강하게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객관적으로 봐도 비합리적인 사고 맞나요? 네. 네. 그쵸. 근데 이게 객관적인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본인은 이게 너무 내 안에 신념으로 있다 보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안 느껴져요. 그래 쫄려. 뭔가 쫄리고 뭔가 압박이 되고 뭔가 그것만 몰입해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스스로 반박문도 쓰고 스스로 질문도 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럼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훈련 이렇게 마음을 고쳐나간 흐름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첫 번째, 강의 분위기가 산만한 것을 왜 도저히 참을 수 없는가? 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왜 내가 강의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합리적인 사고의 특징이 막 흥분, 지금 또 그때 생각나서 흥분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내 강의에 집중해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없죠.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강의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그건 살짝. 야, 이것도 굉장히 생각이 왜곡되죠? 이번 강의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강의 쭉 못할 거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저번에 우리 부정적인 사고할 때 지속성 얘기할 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박하면서 내 생각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강의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내 강의가 나쁘지 않다. 그렇죠.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거 중요하죠. 대상에 맞는 강의를 준비를 좀 더 꼼꼼히 해도 되고요.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 되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엎드려 자고 있는 사람이 며칠씩 야근하고 온 교육이면 어쩔 거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며칠씩 야근을 해도 내 강의 들을 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하는 사람이 제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럼 이 지금 시간만큼은 그렇죠. 저도 정말 짜증날 때 누구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도 짜증나고 가정에 무슨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강의 왔어 억지로. 그러면 핸드폰이라도 해서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 그럴 것 같아서 표정도 많이 안 좋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예. 그렇죠. 설령 정성원 강사님 강의가 재미없을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야 이거는. 네. 비합리적인. 잘리고 다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인지행동 치료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럴 수 있잖아. 이 사람들 너무 피곤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엎드려 있었거든요. 강의할 때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일어났지만 옛날 같으면 어떻게 저래. 근데 지금은 아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 좀 기분이 언짢아요. 하지만 분노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다소 그때보단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속상하고 언짢은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있어. 하지만 분노하진 않아요.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인지행동 치료에서 찾아낸 이 비합리적인 사고, 내가 어떤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만 좀 정확히 알아도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만연해 있네요. 만연해 있죠. 생각해보니까 그럼요. 네. 청취하시는 분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 라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님들도 좀 개인적인 비합리적인 신념 이 세 가지에 해당되신다면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거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제가 이거 강한데 비합리적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항상 순탄하고 위험이나 위기가 찾아와서는 안 된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찾은 비합리적인 사고. 두 번째, 개인적인 거고요. 세 번째, 내가 의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만 한다. 없으면 너무나 외롭고 속상하겠지만 그게 분노하고 못 참을 일은 아니다. 타인에 대한 거 세 가지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저 굉장히 심했는데 알죠? 비판받고 알죠. 비난받으면 불끈하거든요. 조금만 뭐 얘기했다가 네, 어떻게 내 아이디어 내 의견. 무능하거나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 이거 저 아까 약간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쵸. 모든 사람들은 잠재력을 발휘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게 타인을 향한 인지행동 치료에서 찾은 비합리적인 신념이었고요. 세상에 관련된 것,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세상 모든 것들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어야만 한다. 예. 사실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들이 마음을 좀 아프게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분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특히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사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또 너무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아서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컨셉 좋네요. 예, 오늘 컨셉 참 좋아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하겠고요. 네. 우리 스태피님. 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구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청취자님들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까 그 커피에 분노하는 거 보면서 또 저도 그런 모습들 다른 것도 어떻게? 어떻게 연출이 되는데 우리 청취자,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비합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 꿀잼 심리학 사심파.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아주 따끈따끈한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곁으로 쏙쏙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빠이. 하이.